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눌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 시스템 리스크의 전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진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 폭락 이 갭은 뭐 어마어마했고요. 거기에다가 글쎄요, 중국이 지금 뭐 추가 부양책으로 연기금까지 지금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도 지금 시장에서 속된 말로 지금 약발이 안 먹히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연기금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 그 결제가 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예. 이례적으로 약간 좀 빨리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1, 2개월 정도 남아있다라는 거. 그냥 옛날 같으면 이런 게 네. 나오면 이제 시장을 받치는 힘이 되었을 테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돈이 쏴지지가 않으면 네. 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네. 다우가 1000포인트가 넘는 120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옛날 이제 블랙 먼데이 하면 3000포인트 빠져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제목을 시스템 리스크의 전개인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다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손님들 자산들 중에서 절반 정도를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지난주 후반 정도에서 이제 남아있던 현금 한 50%에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시장을 접근을 했던 것들을 어제 그냥 샀던 가격에 그냥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상해지수 저기 준비되시면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네. 제가 3,500포인트에서 이제 뭐 4,000포인트 요 사이가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자기 정치적 이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상당히 곤란해진다. 240일 이동평균선 상해에 있는 이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사실 뭐 3년을 보고 5년을 보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이게 붕괴가 됐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 뭐 그 뭐 장점인 뭐 상하이방 뭐 태자당의 뭐 정치적 싸움 이런 루머 같은 거 하나 날라오면서 에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이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유리한 대로 봉합을 해버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이 하단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으면 분명히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데 시스템 리스크가 닥친 것처럼 지금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이런 능동적인 좀 자세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 어제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그러지 못했다.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네. 좀 도의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더 큰 손실은 제가 전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틀 만에 단기 물량으로 들어가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청산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지금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경고등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피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피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생각보다 좀 느긋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점검을 해주실 텐데 일단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지선을 깨고 일단 상해 증시가 내려갔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반응이 좀 미덥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먼저 체크를 해주시죠. 이제 뭐 외신 입장에서는 될 것이 돼도 올 것이 왔다라는 식의 반응들이 뭐 일관일색이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따르면 이제 중국 증시가 연내 상승분, 그러니까 올해 상승했던 부분들을 모두 반납을 했다. 우리는 뭐 코스닥 기준으로 아직 1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림 보시면 뭐 상해 종합 일봉 다시 한번 보면요, 8.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거 좀 하루 동안이죠.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6% 넘어가면 예. 전 종목 하한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10%입니다. 네. 근데 이게 8.5%, 4.49%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85%가 하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은 좀 우리가 진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게 바로 그냥 미국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항생도 5.1% 하락했고요. 아시아 니케이 4.6%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고 뭐 코스피는 오른 것도 없어서 그런지 별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네. 아시아 통화 가치는 지금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 링깃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또 17년 내 최저치, 바트 6년 내, 그 원화 가치도 14년 내 최저치 1,2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거 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방어를 1원 정도 방어했습니다. 1,199원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중국 경기부양책 시장 반응이 냉랭했다. 연기금 실질적으로 돈을 쏘아 올리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실질적인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하지 못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촉발이 됐던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또 부진했다는 점도 여전히 좀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미국 시장으로 이제 전이가 됐잖아요. 근데 아까도 니케이 지수를 짚어주셨지만 어제 일본 증시에서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폭 늘어난 거래량도 큰 폭으로 좀 늘어났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평소보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에 상당 부분 이제 외신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래량을 수반하는 장대, 음봉, 이건 기술적이로거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 보통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블룸버그 따르면 미국 시장이 충격이 전개가 됐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졌고요. 애플 난리가 났었고, 끝에 가서는 좀 많이 땡기긴 했습니다만,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변동성 지수 폭등을 했고 중국 경제 상황이 미국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게 쇼크의 전형적인 시나리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중국 보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미국 보고 중국인이 또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 보면서 양쪽으로 한숨을 쉬어야 되는 아주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상하이 지수 떨어지면서 미국 S&P 지수라든가 유럽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유럽의 FTSE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N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 충격이 계속 오늘 무슨 충격 폭락 이것만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말고는 지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유럽이 5% 조정이 전개됐다. 유럽은 중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다. 닥스가 4.1%, 프랑스 까꾸 지수도 4% 넘게 했고요. 원유 시장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6%가 떨어졌습니다. 37불. 네, 기름 넘는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제 한국에 관련된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네. 또 참 한국에 남아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건 미봉책뿐이다 그랬는데 어제 조항 그렇게 나눈 거 확인해 보니까 새벽 2시에 저도 봤는데 네. 볼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그 병사들 그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예. 네. 어쨌든 북한의 마라톤 협상이 종결이 됐다. 블룸버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돼서 한국 주식이 전주에 한 1조 이상 자금이 이탈을 했다. 네. 어제도 제가 하나 기사를 빠뜨리긴 했는데 ETF가 지난주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한국몰에 네. 대해서. 어제 외국인들이 6천억을 코스피를 팔아치우면서 1,200원을 터치를 하는 모습들. 진짜 이거 넘어가야지 꼭 우리가 1원 차이 난다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241선 여기에서 조금 하향 이탈을 했다고 이래야지 이게 좀 더 이탈하고 1,200원 뜨고 1,300원 돼야지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이미 좀 더 늦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뭐 거의 7천억 가까이 돈이 좀 넘게 빠져나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물 시장 그런데 또 선물 시장은 또 지수 선물 시장 보니까 지금 많은 양의 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앞으로의 우리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밝다라고 할 수 있는 단서가 이제 선물을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었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뭐 선물이란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3개월 결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은 분명히 기회 영역은 확실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언제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환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링깃, 뭐 바트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원화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고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1,200원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위기. 어제 뭐 잠깐이나마 1,200원을 터치를 하고 1,199원으로 떨어졌지만 이게 차트로 보면요, 이게 뚫고 갈 차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큰 우려를 가지고 이거 대비를 하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장이 언제 반등을 할 수 있습니까? 1,2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해준다. 1,200원을 뚫지 못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241선 정도에서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이렇게 치고받다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동시에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닥은 쉽게 점치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직 코스닥은 40% 올랐다가 30% 빠졌기 때문에 아직 연초 대비해서 10%의 상승분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남아있는 룸이 더 어떤 하락의 여지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어제 좀 제가 SNS에 여러 가지 좀 모니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요럴 때 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에겐 남아있는 현금이 없더라.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그 남아있는 현금도 없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계좌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좀 손실을 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서동수 대리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3개월, 6개월 이상 계좌에 넣어놓고 느긋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는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일단은 좀 단기적인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좀 현금화 보유해놓고 좀 앞으로의 시장을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힘든 시간을 좀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변곡점이 될 흐름은 또 환율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차트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